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뮤니티란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심각함 거북목의 라운드 숄더, 어깨 말림이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면은 좀 심각한가 봐요. 거북목에다가 라운드 숄더에다가 거북목이 오면은 그냥 같이 오는 게 라운드 숄더입니다. 어깨 말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마 그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직장이신 분들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핸드폰을 좀 이렇게 오래 보시는 분들 그런 게 심하죠. 제가 항상 지도할 때나 우리 선수들한테 말하는 것은 이 가슴을 체스트업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라운드 숄더가 가장 제가 운동을 추천하는 거는 첫째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풀오버는 덤벨 풀오버 같은 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거 케이블에서 실시하는 풀오버나 머신에서 실수하는 풀오버 그 다음에 그냥 검색만 하면은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같은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렇게 손을 양쪽에서 벌려주기, 팔꿈치 대고 올려주기 여러 동작들이 나옵니다. 웨이트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풀오버나 아니면은 이렇게 패덱 플라이 종류 펼치는 동작 이런 걸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랩풀다운 형식 같은 거 그런 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에서 체스트업을 하시고 운동을 이렇게 벌려주는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풀오버 그 다음에 랩풀다운 패덱 플라이 같은 종류로 이런 걸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항상 일상생활 하실 때 체스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조 같은 거 손 벌려서 벌려주기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벌려주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그걸 몇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면서 통증이 있는 거는 실시하면 안 되고 통증 없는 동작으로 인해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만 하면은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나 어깨 말림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게 자세 같은 경우는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번씩 운동 웨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와이드 풀다운 머신의 그립 잡는 위치에 따라 근육 자극 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요. 와이드 풀다운 넓게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와이드 풀다운을 넓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가동 범위가 넓게 잡고 그대로 벌리면은 안 내려옵니다. 어깨가 부담이 많이 걸려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좁게 잡고 하면은 그 대신 많이 내려가겠지만은 가동 범위 커지겠지만은 팔이 부하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넓게도 아니고 좁게도 아니고 어깨보다 살짝 낮고 가동 범위가 충분히 등이 가동 범위에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와이드 풀다운을 너무 넓게 잡는다 해서 등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좁게 잡는다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적당한 위치, 자기의 등이 운동이 잘 되는 위치를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넓게 잡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어깨 부담 많이 갑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넓게 잡으면 어깨 부담이 많이 되고 가동 범위가 짧아져서 어깨로 가게 됩니다. 어깨로만. 그 다음에 좁게 잡으면 이도가 펌핑 됩니다. 적당히 잡아서 충분하게 등 전체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자기 어깨보다 살짝 이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선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동식 프로웨이트 머신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웨이트와 머신의 비중을 딱히 이렇게 선정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그 기구들이 좋아서 머신으로만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중운동을 진행했지만은 프로웨이트와 머신의 각각 비율이 어찌 보면은 거의 반반 똑같다거나 할까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가져가야겠다 그런 걸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두고 가져간다면은 50대 50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프로웨이트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머신을 많이 가져가야겠다,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워낙 기구들이 좋아서 운동 잘 되는 걸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운동 분할에 관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운동에 지금 쭉 한 30년이 넘었지만은, 이게 초보자들은 1개월부터 초보자로 생각합니다. 한 달. 그 다음에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어차피 초보자로 생각하고, 1개월 때는 전신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분할이죠. 부위당 한 2가지씩 선정해서 전신을 한 달 내내, 휴일은 일요일만 쉬고, 제가 운동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도 제가 지도할 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1개월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력이 쌓이면은 2개월 때부터는 그 다음에 상체 하체 2분할 해가지고 하루 상체 하루 하체, 하루 상체 하루 하체, 이렇게 상체 하체를 나눠서 이렇게 그걸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부터 어느 정도 근력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3분할. 3분할이 어쩌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몸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회복도 약간 더디고 운동량도 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할은 좀, 이게 선수들 왜 별도로 제가 3분할을 제가 꽤 오래 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 3분할을 했는데, 이게 3분할은 가슴하고 등 가슴, 오전에 등, 오후에 가슴, 그 다음에 다음날은 오전에 어깨, 오후에 팔, 그 다음에 3일째 하체, 이걸 계속 월화수 목금토를 계속 돌렸어요. 근데 이게 체력이 젊었을 때는 회복이 그나마 됐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찰나에 4분할을 한번 돌려보자 해가지고 4분할을 돌렸거든요. 저는 4분할이 지금 맞은 것 같아요. 가슴 2두, 그 다음에 등, 어깨 3두, 하체. 왜 가슴하고 3두를 묶지, 왜 가슴하고 2두를 묶었냐, 다음에 등인데 좀 2두가 피곤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슴하고 3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깨하고 2두도 해보고 이걸 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거는 가슴 2두가 맞고 가슴 3두는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제가 가슴 미는 동작 할 때 2두는 또 끌어넣는 동작이고, 그 다음날에 등이지만은 저한테는 등할 때 2두가 미비하게, 어차피 펌핑이 되긴 되지만은 그 정도는 감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어깨도 미는 동작이고 3두도 미는 동작이지만은 어차피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또 3두가 운동이 또 맞았고, 그래서 지금 한지 루틴이 바뀐 지 거의 한 20년? 이렇게 4일째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7분할도 해보고 무분할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저한테는 4분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분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나면 기립근 주변에 근육통이 생기는데 자세를 잘못한 걸까요? 허리 통증은 아닌데 140 이상 고중량 갈 때마다 이런 근육통이 생기더라고요. 운동은 3년차 헬린이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에 답이 있네요. 140 이상 고중량 갈 때마다 근육통이 생긴다는 거는, 이게 140 이상부터 자세가 약간 틀어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40 이하로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축초 기립근의 주변에 근육통이 생기는 건 아마 이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버딩크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40 이하로 진행을 해 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근력이 점점점 되면은 옆에 보조자 두고, 수평에서 올라오시면 버딩키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우리 선수들이나 회원들 가르칠 때 절대 될 수 있으면은 수평에서 브레이크 걸고 올라가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수평에서 멈춰서 올라가더라도 수평에서 바로 멈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에서 멈추면 살짝 탄력을 받아서 수평보다 약간 밑으로 치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 이상 고중량 갈 때마다 근육통이 생기는데, 굳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때문에 최대한 근육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운동 시
프루웨이트와 머신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딱히 프루웨이트, 머신 이렇게 비중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머신 이렇게 운동이 잘 되는 걸 골라서 이렇게 딱딱딱딱 진행을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오늘은 프루웨이트 몇 가져가고 머신을 몇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령 뭐 오늘 같은 경우 어깨를 진행했는데, 오늘 어깨 같은 경우는 오늘은 프루웨이트가 한 가지, 그렇네요. 머신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구들이 좋아서 오히려 머신 비중이 높다고, 저는 머신 비중이 더 높네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이 잘 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선 꼽아보세요. 몇 가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종목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 시간으로 해서 딱딱딱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다수 헬스인은 허리가 아픈데요, 고중량 데드리프트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데드리프트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고중량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픈데 데드리프트를 제가 추천하냐? 저는 허리 아프면 절대 데드리프트, 스쿼트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뭐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이런 데드리프트가 좋은지 알아요. 스쿼트 좋은지 알아요. 좋은지 아는데 몸이 안 좋은데 굳이 도전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안전하게 요즘 기구들 많습니다. 머신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되는 기구들 많아요. 그거 아니어도 대체되는 기구들이 많은데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된다? 그건 반대.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 때는, 제가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기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이런 그 프루웨이트 기본 운동으로 굉장히 무게도 많이 치고 했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기구도 많고 기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굳이 근데 여기에 얽매여서 하는 건 반대합니다. 다른 종목 하셔도 됩니다. 굳이 허리 아픈데 허리 안 아픈 종목으로 하셔도 됩니다.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운동 프로그램, 분할, 루틴, 운동 종목, 반복 횟수, 세트 수. 이거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운동 프로그램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루틴, 전신, 그 다음에 상체 하루, 하체 하루, 그 다음에 상급자 3분할, 그 다음에 4분할, 이렇게. 운동 종목은 구성은 저는 운동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간으로 구성합니다. 1시간 반 안에 몇 종목을 할 수 있냐? 1시간 반 했는데 3종목밖에 못 했다 그러면 3종목 하고 저는 끝내버립니다. 1시간 반을 6종목, 7종목 했다 그러면 시간에 맞출 때까지 저는 10종목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운동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횟수, 세트수 보셨으면은, 제가 이 구독자분들께서 계속 제가 운동 촬영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으면은, 저는 보통 많이 해봐야 6세트, 7세트, 진짜 많이 하는 거는, 적게 하는 거는 3세트, 2세트까지도 합니다. 보통은 4세트, 많이 하는 건 5세트나 6세트, 7세트 많이 한 것은 워밍업 세트를 2세트까지는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4세트는 1세트만 워밍업 세트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워밍업 세트 할 때는 자기 힘에 가지고 있는 힘의 85% 정도를 쓰는 힘으로 워밍업을 진행하고요. 힘이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밍업 할 때는 한 90% 정도, 힘이 한 10% 정도 남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3세트부터는 100%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4세트, 5세트는 보조 가면서 120%, 20%가 넘는 거는 보조를 2개를 받는다는 거겠죠. 130% 3개, 140% 4개, 어쩔 때 6개까지 보조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진행하고요. 세트 수도 질문이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써 하기에는 굉장히 이것만 설명해도 진짜 1시간 갑니다. 운동 이야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현역 시절 그리고 현재 스토리. 제가 운동을 시작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가서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개학하자마자.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조금 가정의 형편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를 이 실업계를 가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강주 상업고등학교가 지금은 동성고등학교로 일문계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주산 부기 이런 타자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학년 때까지 무탈하게 학교 생활 충실하게 다니다가 2학년 딱 개학하는데 주산학원 옆에 저희 체육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울퉁벗고 막 창문에 어리렁거리고 막 울퉁벗고 막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88년도 시절에서는 울퉁벗고 기본 복장이었습니다. 이게 반바지만 하나 입고 신발도 안 썼습니다. 맨발에다가 울퉁 벗던가 아니면 나시만 하나 걸던가 아저씨들 거의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저거 뭐지 육체미 체육관 막 써졌고 육체미 헬스 써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다닌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체육관을 먼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먼저 등록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호기심 삼아서 그 당시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저희들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학원비가 3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체육관 이용료가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3만 원 막 그러죠. 지금 막 3만 원, 뭐 5만 원. 거의 물가 차이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체육관 회비는 엄청나게 지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3만 원 가가지고 학원비 가가지고 주산학원 다닐 돈으로 친구 따라갔다가 덩달아서 친구가 그냥 같이 하라 그래서 그 학원비 갖고 헬스 체육관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계기가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3월달 등록했는데 5월달에 대회 나와서 그때 이제 꼴등을 했죠. 몸도 안 좋았겠죠. 한 3개월 했나? 3, 4, 5. 한 2개월, 3개월 했겠네요. 그렇게 나가지고 꼴등하고, 그렇게 하여튼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쭉 하다가, 뭐 군대를 고등학교 뭐 이제 운동에 미쳐가지고 그때 계속 운동을 했겠죠. 그래갖고 학원 다닐 돈으로 다녔기 때문에 역시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계속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전국체전이 시범 종목이 생겼었어요. 시범 종목 89년도. 그래서 89년도 생기고 90년도 시범 종목도 생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해 이제 일반부 경기 나와서 1등하고 전국체전도 이제 강주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뛰고 뭐 그때 뭐 나이 20살에 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다음에 역시 뭐 전국체전 가가지고 순위는 그때 몇 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뛰고 나서 바로 12월 달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해병대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다시 또 이제 그때 뭘 해야 될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다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좀 방황한 시기. 근데 방황을 하면서 그때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가 4월달 제대했는데 그게 강주대회가 5월달이었는데 4월달 제대하자마자 바로 5월달에 대회를 나가서 또 운 좋게 또 체급 1위까지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때 꿈이 아마 제가 그때 경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 시험을 같이 준비하면서 아마 운동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운 좋게 이제 경찰 한 3개월 준비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너무 쉬웠어요. 경찰 그 책 한 권만 이렇게 두꺼운 거 한 권만 달달 외우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경찰 거의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경찰 고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다 1차, 2차까지 다 보고 마지막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이게 조금 제가 안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뭐랄까 다시 한번 시험을 볼까 어찌까 하다가 그때 아마 코치 아카데미 그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대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코치 아카데미를 어떻게 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의 길로 접어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운동의 길을 접어들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스토리가 하여튼 엄청 많네요. 식단, 운동, 마인드 등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 4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먹는 건 똑같아요. 제가 오트밀 먹습니다. 이게 바뀐 지는 꽤 됐는데, 제가 한 오트밀로 먹은 거는 한 20년 됐을까요? 이게 아무 맛 없는 거. 오트밀에다가 현역 때는 계란 10개 먹었는데 지금은 5개에서 6개 먹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약간 해가지고 그게 운동 전 식단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끝나고 쉐이크 마시고, 쉐이크 먹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닭가슴살이나 계란, 지금 그때는 닭가슴살 한 석장 정도, 석장 하면 한 250g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50g 정도 먹습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밥을 먹든 아니면 고구마 한 80g 정도 먹습니다. 밥은 한 100g에서 150g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뭐 현역 식단을 얘기할게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간식을 또 먹습니다.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때는 이제 조금 계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계란 흰자 한 3개 정도에다가 고구마 한 60g 정도 간단히 먹고 1시간 후에 다시 오후 운동, 웨이트 운동 들어갑니다.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쉐이크 마시고 다시 저녁 식단. 이렇게. 그걸 루틴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에 오트밀 먹고 쉐이크 끝나고 운동 먹고, 요즘은 이제 만약에 약속이 있으면은 가서 그냥 일반식 하고, 일반식이 없으면은 닭가슴살 역시 똑같이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보디빌더식을 먹지만은 약속이 있으면은 일반식도 한다는 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몸을 만들려면은 식단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운동은 누구나 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할 때 이게 막 요즘은 핸드폰 같은 걸 많이 보고 잡담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는 운동하는데 오로지 운동만 집중합니다. 운동하고 제가 파트너를 있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트너가 있음으로써 운동하고 다시 파트너가 운동하고 제가 운동하고 왔다 갔다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템포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 혼자 하게 되면 딴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운동하면서 쉬었다가 뭐 핸드폰도 보고 뭐 보고 그 템포가 끊어져 버려요. 누구하고 잡담도 하고. 이게 만약에 혼자 하신 분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템포를 딱 맞춰가지고 시간적으로 딱딱딱딱딱 진행을,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놓고 진행을 합니다. 딱 다른 걸로 이게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딱 안 정해놓으면은 이게 1시간 반이 됐든 2시간 됐든 운동량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딱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저랑 파트너하는 친구는 무조건 이렇게 거의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외에는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는 제가 한참 힘들 때는 진짜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를 이제 심하게 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신경질이 좀 날카로워진다 할까요? 그게 이제 점점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은 이게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이게 진짜 먹는 욕구, 이게 굉장히 강한데 그걸 참고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 끝나고 막 끝나서 막 이런 거 막 무대 뒤에 보면은 피자, 뭐 도너츠, 초콜릿 이런 걸 많이 먹는 모습 보이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지금 그거 보면은 아이고 역시 젊은 친구들 힘들게 했구나, 참느라고 수고했다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이게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쌓으면 그런 그 먹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안 생깁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뭐 그 욕구를 참아가면서 하루 안 먹은다 그래서 몸에 뭐 하루 먹은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 음식 먹은다 그래서 몸에 지방이란 게 그게 몸이 확 변하진 않아요. 뭐 그때 먹고 싶을 때는 한번 먹고 다음날에 더 빡세게 운동하고 그런 주의라서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운동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참을 때는 참지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혈띠 풀어놓고 먹고는 한 끼 정도는 배불리 먹고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다음날에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주의라서 계속 이 먹는 걸 억지하면서 참고 막 참고 초창기 때 한참 어릴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 올라감으로써 좀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면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또 하나 남았네. 유일하게 우리 여성 구독자님, 나경님, 환영합니다. 여름맞이 시스팩 맹글기, 복근 부위별로 알고 싶습니다. 하복부가 특히 안 빠지네요. 피와 지방 빼는 법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스기를 지나고 시즌기를 막 들어간다 하면은 식단부터 확 바뀌면은 바로 5kg가 빠져버립니다. 그게 5kg 빠진다는 게 뭐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아마 수분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막 그때 염분기 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거 하여튼 뭐 매콤한 것도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면서 염분기 없는 식단을 딱 바꾸고 그냥 좀 그러기 때문에 물은 또 많이 먹어주고 하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일주일 사이에 딱 빠져버립니다.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 이게 식단에 들어가고 제 몸이 먼저 지방을 빠진 부위가 어디냐면 저는 얼굴이 먼저 빠집니다. 얼굴이 강대뼈가 쏙 들어가는 순간 아 이제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딱 느끼고요. 그 다음에 빠진 부위가 배입니다. 배. 그 다음에 배가 복근이 딱 생기면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체크하는 게 다리입니다. 다리 혈관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마지막에 바싹 조이면은 혈관에서 다리의 혈관이 바짝 씁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보면 혈관이 혹 도드라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 어느 정도 지방이 90% 정도 아 몸이 만들어졌구나. 이거 자기 몸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자 얼굴 빠지고 복근 빠지고 순차적으로 다리가 혈관이 안 선다 그러면 더 빼야 됩니다. 점점 타이트하게 음식 칼로리를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도 좀 시간도 늘리고 함으로써 자기 몸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몸에서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빠지는 법도 알게 됩니다. 근데 저희 선수들은 1년에 뭐 계속 뺐다 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몸무게 빼는 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찌기는 어렵지만은 빼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원리는 우리가 100을 먹는다 하면은 120을 소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20의 몸에 있는 지방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을 먹는데 우리가 80만 소비시킨다. 그럼 20은 몸속에서 저장되겠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칼로리를 누가 많이 소비시키냐 따라서 지방이 많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근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복근 운동 뿐이지 복근 운동을 함으로써 배가 왕자가 생긴다 그건 아니고 복근 운동을 하면서 단단하게 생기고 유산소 함으로써 칼로리를 소비시킴으로써 피하 지방을 얕게 만들어주면서 배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런치를 상체를 쓰면은 상복부가 되고 다리로 왔다 갔다 다리로 쓰는 경우는 하복부가 됩니다. 둘 다를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열심히 잇몸 키가 단축만 시키면 근육 모양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모양을 단축도 시키지만은 다리로 함으로써 늘려줘야지 근육 담화가 점점 커지겠죠. 이게 같이 상호 보완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복근 운동 하는 경우는 딱 그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크런치하고 레그레이즈 2개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또 복근할 때는 크런치 레그레이즈를 빼고 그 다음에 싯업, 잇몸 일으키기가 하고 니업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3세트나 4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총 한 6세트 내지 8세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루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복부 빠지려면은 유산소 많이 하셔야지고 다리로 쓰는 복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복부 운동
이제 특집으로 해서 한번 나경님 영상 한번 만들게요. 복부만 따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럼 여기까지 시간이 꽤 그럼 질문 거의 다 안 빠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그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또 질문 있으면은 모아서 또 한 번에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